영남 지역에서 너무 큰 산불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기부금을요, 어느 곳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정당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했을 때는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 살고 있는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 기부를 했다 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번 특별재난구역 이런 산불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특례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했을 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등에 기부했을 땐 일반 기부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일반 기부금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이 큽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기부했을 때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또 하나가 청취자 이정은 님이 보내주신 그 문자가 있었거든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로 쌀을 받았다. 네. 기부도 하고 쌀도 받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되게 현명한 기부 방법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기부도 하고 10만 원 세액공제도 받고 네. 추가로 3만 원의 혜택까지 받는 일석삼조인데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산불 긴급 모금에 기부하는 건데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개인은 이제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가장 커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본인이 낼 세금에서 10만 원을 바로 빼주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으로 3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게 선물들도 꽤 괜찮아요. 네. 한우, 뭐 복숭아, 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맞습니다. 네. 이걸 꼭 10만 원 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아. 네, 이 사이트에서 기부를 하시면 홈택스의 자료도 바로 연동이 되니까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어서 편리합니다. 이게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10만 원. 네. 오. 게다가 3만 원에 답례품까지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10만 원 내고 그렇죠. 13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특정 지역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한 3만 원 가량의 그 커피를 받았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또 찾아서 네.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또 쏠쏠한 또 재미가 맞습니다. 너무 되더라고요. 좋은 또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그 지역의 특산물도 또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카카오, 네이버, 뭐 토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뭐 댓글만 달아도 기부가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플랫폼 업체마다 기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각각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댓글을 쓴다거나 글을 쓰면은 이제 남기면은 100원의 가치가 있는 해피빈이라고 하는 콩 같은 거를 줘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면은 내가 스스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는 댓글 남기면 내가 기부한 걸로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해당 이슈에 댓글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공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카오에서 한 건당 뭐 1,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처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결제를 하거나 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카카오가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카카오에서는 이제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부한 걸로 맞습니다. 된다. 조금씩 이제 업체마다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물품을, 생활용품을 기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남 지역에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아주 일부에 사례겠습니다만 좀 낡고해진 헌옷이라든지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 이런 게 기부 물품으로 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생활용품도 이렇게 기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물건으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옷이나 뭐 기름낀 국자, 뭐 냄새나는 이불 등을 기부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오히려 쓰레기로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일부는 또 착불 배송까지 해가지고 받은 기부단체가 70만 원의 배송비를 떠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 기부를 할 때는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 성금 기부예요. 정 본인이 물품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받는 지자체 또는 재구호단체에 사전 협의를 하시고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한지 꼭 문의한 다음에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를 했을 때에도 세액공제가 가능은 한데요. 이때 이제 금액은 제공한 물품의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부를 받는 대표적인 기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 굿일 스토어, 뭐 옷캔 같은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 헌옷 같은 걸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기부하는 방법은 이제 방문 수거도 있고요. 택배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근처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 물품의 대표적인 게 헌옷이 있는데 헌옷 말고도 뭐 본인이 읽지 않는 책이라든지 신발, 모자, 뭐 주방 기구, 심지어는 게임 같은 것까지도 이제 다양한 폭넓게 다양하게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네. 꼭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또 맞습니다. 기업들도 재고품으로 기부하기도 하던데 그런 경우도 그거 있습니다. 역시도 또 필요한지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청취자분들의 문자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 4970님. 우리 딸이 5년 동안 기른 머리 정말 잘 관리했거든요. 오늘 싹둑 잘라서 기부하러 갑니다. 머리카락 기부한다는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거든요.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세금 측면으로 공제가 됩니까? 네, 이제 받는 쪽에서 이제 물품의 시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은 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그걸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만큼. 예, 맞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이게 또 단체별로 다르게 됩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뭐 물건으로 기부할 때 이제 물건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기부 금액은 기관이 가치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서 이제 나중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 기부 단체가 입력해준 금액이 나중에 홈택스 들어가 보면 네. 내 걸로 내가 기부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 처리가 되는 네. 거니까요. 또 하나가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이게 기부로 인정이 된다고요? 네, 자원봉사를 했을 때도 기부를 했다고 보게 됩니다. 이게 일당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일당은 현재 8만 원으로 최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제 아무 곳에서나 자원봉사를 했을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특별 재난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선포가 됐을 때. 맞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라서 자원봉사도 기부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을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고 재능 뭐 봉사를 하고 나서도 기부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닌 곳,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서 의료를 봉사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본인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 자원봉사로만. 네. 근데 특별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은 하루당 8만 원씩. 8만 원씩이요. 네. 이게 기부한 걸로 본다. 이게 1365번. 네, 1365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몰랐네요. 또 하나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기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정기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달 얼마씩 정기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일시에 한 번에 얼마만큼 기부를 한다든지 세액 공제율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 김대리가 매달 10,000원씩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이제 자동이체로 기부를 했을 때는 네. 1년 동안 따지면은 뭐 12번 했으니까 12만 원을 기부를 했었을 거고요. 네. 세액 공제 금액은 12만 원 곱하기 세액 공제율 15%에서 18,000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기부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인 기부 단체 같은 경우는 연말에 네. 1년 동안 얼마를 기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한 번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소액인데 이것도 공제가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 네.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공제 요건에 충족한다면은 뭐 5,000원, 10,000원 같은 소액 공제도 가능해요. 뭐 심지어 100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부금으로 한 5,000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여기에 15% 곱해서 750원만큼의 세액 공제, 내 세금에서 750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공제는 가능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세금 줄이는 효과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간혹 이제 정치인들에게 불만 표시할 때 뭐 10원, 20원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소액 기부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또 입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현상도 생기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정치인에게 하는 후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헌금, 11조 이런 것처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치인들에게 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큰 기부금이에요. 이제 공제율이 높은데요. 뭐냐면 10만 원까지는 100%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기부했어도 10만 원을 돌려받는다. 맞습니다. 네, 특이하죠. 네,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당의 후원에 돈을 기부한 걸 말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정치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따로 전달한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는 이 점 주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럼 바로 세금에서 10만 원을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30만 원을 기부했다. 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바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초과되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15% 곱해서 3만 원, 총 13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식 후원에 맞습니다. 기부했을 때를 네. 말하는 거고요.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또 세액공제도 받는다. 네. 그럼 뭐 기분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적정 금액, 얼마까지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기부금의 종류, 소득의 나의 소득 수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네. 같은 금액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서 100%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일정 금액까지만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특례 기부금을 이제 먼저 고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0만 원까지 했을 때는 1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 100%죠. 여기엔 또 기부 절차도 또 간편하고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등록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단체 같은 이런 일반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 이제 본인 소득의 30%까지가 한도니까 이 부분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과 월 10,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같은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부금들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죠.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세금 혜택 측면에서 보면 우선 100% 공제되는, 네.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 급한 사람한테 어떻게 쓰일 것인가. 네. 그게 또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4987님은 종교단체는 서류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게 또 자의적으로 또 이렇게 쓰이는 면이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는 측면도 있겠죠. 종교단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단체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기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잊고 지내도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홈택스에 나의 이름으로 기부한 게 전산 처리되는 데가 있고 영수증도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영수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를 했을 때는 이걸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 받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는 영수증이 있고 안 되는 영수증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단체가 인터넷 같은 걸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어요. 이런 건 확인하는 방법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법령, 고시, 공고, 지침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연말정산 때 다음에 2월 정도 될 거고요. 개인 사업자로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공제를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이제 돌려받는 시기는 이제 2월에서 7월 사이에 기부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단체인지 네.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3801님이 우리 남편은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의 아들 이름으로 또 초록 어린이 재단 저는 또 이거 되게 많은데
홀트 아동복지회에 기부 중인데요. 요즘 너무 어려워져서 남편이 15년 기부해던 몇몇 단체는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시 상황이 나아져서 기부를 재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야, 멋지신 분입니다. 3801. 근데 이렇게 혹시나 배우자나 네. 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나 뭐 부모님, 자녀 같이 가족이 낸 기부금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부를 한 가족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네. 실제로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뭐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기부를 한 거를 남편이 대신 연말정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내 이름으로 기부한 기부금도 남편의 세액공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70세 아버님이신데 소득은 없으시지만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버님께서 이제 아버님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그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이제 소득이 없고 네. 내 기본 공제, 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배우자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런 경우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건 못 받습니다. 각자가 자기 거에서 이제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따로 거주를 한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내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기부한 내용은 제 이름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는 그 자체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기분이 좋고 네. 또 같이 또 늘려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요.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